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최근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건 병합을 한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기소한 것은 다른 대장동 사건 등등과 비교했을 때 사건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판 진행이 빨리 될 것이다. 1심 재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도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하고 이렇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 두세 번만 열리면 결론 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독 판사의 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형사 합의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도대체 법원의 의도가 무엇이냐? 법원이 또다시 이재명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주의 의원을 필두로 해서 장동민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함께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 대장동, 성남FC에 이어서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주의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 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한 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 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 합의 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 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형사 합의부에 같이 배당하는 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로 서명이 됐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연히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판결 확정 시로부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것이다.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결국 수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을 확정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거 너무나 중대한 어떤 지적이죠. 이뿐 아니라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사건과 병합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 형사 합의 33부 배당 자체가 부적절하다. 사법부마저 이 대표를 감싸게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고 끝인가요? 아니 국민의힘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논평하고 기자회견하고 비판하고 끝이라는 거죠.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면 다 들고 일어나야죠. 지금 법사위 의원 몇 명들만 나와서 이렇게 논평하고 기자회견을 열 것이 아니라 이거 지도부 차원에서 강력히 사법부에 경고해야 됩니다. 아니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네 만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미 드루킹 사건 판결 나왔을 때 김경수를 재판했던 그 재판부에 어떤 식의 비난과 어떤 식의 행동을 보였는지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먹는 지금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도 이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합의부, 그것도 다른 사건, 복잡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거 사법부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또다시 시간 벌어주기를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의 황당한 논리로 한 번 이재명을 구제해 줬는데, 자, 이 구제로 인하여서 이재명 선거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황당한 논리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더니 이제는 또다시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려 한다. 자, 이것만큼은 막아야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체면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저지해야죠. 자, 이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사건이죠. 자, 이재명에게 검사 사칭 전과가 있는데 당시 선거TV 토론회에서 상대편 후보가 이걸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은 검사 사칭을 한 일이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말했다가 자, 이게 허위 발언이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지금 김진성의 위증이 있었고 이 위증교사가 이때 나온 것이죠. 자,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당시 얼마나 집요하게 김진성에게 위증을 부탁하고 요구를 했는지가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이 수차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김진성에게 아니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 이 내용이 텔레그램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관련 통화 녹음도 지금 녹취 파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자, 게다가 이 위증은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이었습니다. 이 위증 하나 때문에 유죄가 됐어야 될 사건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죄가 되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선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가 됐었더라면 경기도지사 박탈당하게 되고 피선거권 제한이 되어서 대선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 하나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이었다. 자, 여기에 지금 법원이 한몫하고 있는 것인데 또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이 위증교사 사건은 명백하게 결론이 이미 난 사건인데 이걸 재판부가 아니 합의부에 배당을 해서 한 올해 안에 결론 날 사건을 이걸 3년 4년 끌고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합의부에 배당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이 다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다 그냥 뺐지. 뺏어야죠. 국민의힘 의원들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못 막는다. 여당으로서 정말 이건 직무유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주 두 눈 부릅 켜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사건이 병합되어서는 안 되고 위증교사 사건 단독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합당한 이런 일이고 다른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더라도 단독 판사가 맡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재판부가 또다시 이재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